멘토라의 수학 공부. 노력의 결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공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처음 문제는 2022년 12월 18일 날 쳤던 초등학교 6학년 합동과 대칭, 초등학교 5학년 2학기군요. 그 두 페이지에 보면 10번 문제입니다. 자, 선분 기역 리을을 대칭축으로 하는 어떤 도형이 있어요. 그 말은 이거 기역 리을을 기존에 접어서 포개면 완전히 포개진다는 거예요. 나는 수학하는 사람이니까 대칭을 수학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점 니은은 선분 기역 리을을 기준으로 해서 접으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리 수직. 자, 다시 같은 거리 수직. one more time. 같은 거리이면서 수직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디크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선대칭의 의미는 접었을 때 같은 거리만큼 수직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디크점은 리을점을 기준해서 같은 거리만큼 수직하게 미음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비읍은 니은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대칭이 정이다. 이 녀석을 수학으로 매스를 써서 표현한 거예요. 선분 기역 니은 어렵지 않죠? 기역 디귿이군요. 이 선분의 길이는 여기에는 미음 비읍 길이와 같잖아. 같아야만 선대칭이 될 수밖에 없거든. 자, 그럼 선대칭 넓이를 계산할 거야. 그래? 한꺼번에 계산해도 괜찮은데. 자,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번 보세요. 보이죠? 올해 수능에 나왔던 직각을 끼고 있는 사다리꼴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수학에서는 이 표현을 씁니다.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찾았죠. 이 녀석의 넓이부터 계산하고 싶은데 계산할 수 있을까? 아랫변 길이 얼마? 5. 밑변 길이 얼마? 9가 있네. 그래서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면 되죠. 5 더하기 9는? 옳지. 14 곱하기 6 나누기 2는 바로 할까요? 6 나누기는 뭐 같아? 옳지. 14 곱하기 3은? 3, 4, 12, 3, 1은 3? 42.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그런데 선대칭 도형의 넓이 S라는 것은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넓이의 몇 배? 그렇지. 2배 해주면 되겠네. 답은 84제곱센티미터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디딤돌 초등수학 최상위 54페이지 2단원입니다. 분수의 곱셈 중에 하이레벨 2번 문제. 일주일마다 자기 키의 4분의 1만큼 더 자라는 토마토 품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 키는 그죠? 16cm인 이 토마토를 화분에 심었어요. 묘목이라는 거 알지? 이렇게 화분도 한번 그려볼까요? 화분도 잘 그리거든. 또 화분을 또 최첨단 화분을 이용해서 어떤 화분을 쓸까? 좋았어. 이 화분을 써. 좋았어. 화분에 이런 꿈나무 화분이 있어요. 딱 심었더니 보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일주일 후에는 자기 키의 얼만큼? 그렇지. 이거 4등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만큼이 더 자란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 키는 이만큼이었어요. 맞지? 잠깐만요. 이만큼 길이였는데 일주일 후면 키만 본다면 한 칸 이만큼이 더 자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 초록색만큼? 자, 이걸 움직이고 싶은데. 자, 어떻게 하면 움직이죠? 자, 이렇게 이만큼이 이렇게 할게요. 이 4분의 1만큼을 더 자란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자, 올라가라. 옳지. 잘한다. 이만큼.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이 이거죠. 자기 키의 4분의 1만큼 더 자란다는 거예요. 이건 일주일 후인 거죠. 그러네? 원래 처음에 16cm였잖아요. 그런데 자라는 건 얼마? 16cm보다 얼마 더 컸어요? 16 곱하기 4분의 1만큼 더 컸어요. 이해가 되죠? 그럼 그 다음은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은요. 원래 키가 이제 이거인 거예요. 맞지? 이 키에 다시 얼마큼 증가한다고?
다시 이 키를 4등분했을 때 이만큼이 더 자란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쭉쭉쭉 하면 몇 주가 지나야 15와 4분의 1cm가 되니? 라고 묻는 문제예요. 초등학교적으로 한번 풀어봐 드릴까요? 자, 원래는 이게 고등학교도 이 문제 그대로 놉니다. 근데 수학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오케이, 이번 시간에 초등 수학에 집중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이건 일주 후의 키는 뭐야? 이는 키는 16 더하기 4cm가 되겠죠. 왜? 16 곱하기 4만큼 더 컸으니까. 전체 길이는 20cm가 되겠네. 그럼 20cm의 4분의 1은 얼마예요? 그렇지, 5cm죠. 이만큼 더 자란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4cm 나갔다면 다시 일주일 후에는 5cm 더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래 키는 20cm였는데, 맞지? 근데 그거에 20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5cm만큼 커서 25cm인가 안 되나요? 그래. 그럼 다시 일주일 후면, 자, 원래 키는 이제 25cm인 거예요. 맞지? 원래 키는 25cm였는데 이게 다시 커서 얼마큼 더 증가할까요? 이거의 4분의 1. 아, 4등분했을 때 요만큼 더 증가하는 거죠. 25 곱하기 4분의 1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아, 이만큼 더 자란다는 거예요. 이 점선으로 표현한 게 이만큼이죠. 그럼 원래 키는 일주일 전에 25cm였잖아. 25cm였던 키가 25 곱하기 4분의 1이 되네. 어때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건 25와 4분의 1 그냥 통분했을까요? 이렇게 쓰려면 통분할까? 4로 통분하면, 자, 4로 통분해요. 이 녀석은 4분의 100 더하기 4분의 25 더하면 4분의 125가 되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대분수로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다시 일주일 후면 일주일 전의 키가 이제 이 보라색 키, 이만큼 키가 되는 거예요. 맞죠? 요 키만큼이 일주일 전의 키인데 이거에 다시 얼마만큼? 그렇지, 다시 4등분 했을 때 쑥쑥쑥 자라지. 이만큼 길이라는 것은 원래 키 4분의 125 곱하기 4분의 1만큼 계산하면 16분의 125cm만큼 더 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 이 보라색 길이만큼 이렇게 또 자라는 거예요. 이거네. 지금 1주, 2주, 3주, 4주 정도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묻는 게 아니지.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화분에 심고 몇 주가 지난 후에 키를 재어봤더니 처음보다 이만큼 더 처음이라는 건 어떤 걸 나타내는 거예요? 16cm죠. 16cm보다 계산하면 4분의 얼마예요, 이거? 옳지. 4분의 61cm 더 자라는 건 몇 주 차라는 거지. 언제를 나타낼까요? 특징이 있어. 이걸 특징을 찾아내는 게 문제예요. 다시. 일주일 동안, 일주에 자라는 건 처음은 4cm죠. 그 다음은 5cm 늘어나죠. 그 다음은 4분의 25cm 늘어나죠. 특징이 있는데, 선생님 눈에 보이는데, 얼마만큼 계속 자라는 걸까요? 이게 수학이다. 초등 수학으로 풀면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문제의 본질이 고등 수학이게 돼요. 그래서 이 수학책이 쉽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봐봐. 힌트를 한번 줄게요. 힌트 줄까요? 알았어. 4, 5, 4분의 25, 4분의 125의 규칙을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세요. 뭔지를 따고 다니. 처음엔 4, 그 다음은 5, 4분의 25, 16분의 125. 다시 4, 5, 4분의 25, 16분의 125, 그 다음은 자, 다시 4에다가 뭘 곱해야 5가 돼요? 진짜? 4분의 5가 아니고 4에다가 4분의 5를 곱할 거예요. 그럼 5가 되네.
5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4분의 25가 돼요? 4에다가 4분의 5를 곱했더니 5가 됐네? 5에다가 4분의 5 곱해보세요. 5 곱하기 4분의 5는 4분의 25. 다시 4분의 25에다가 4분의 5 곱해보세요. 분모는 4 곱하기 4 곱하기 4는 25 곱하기 5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쉬운 내용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처음에 16cm였는데 일주일마다 자기 키의 4분의 1만큼 더 자라는 토마토를 16cm를 토마토 묘목을 화분에 심었어. 일주일 후에는 증가한 키만 따지면 원래 키 맞죠? 16에서 4분의 1, 4cm만큼 더 커졌잖아. 그걸 여기다 붙인 거잖아요. 맞죠? 4cm 더 커서 이제 처음 키가 이제 20cm였는데 맞죠? 이렇게 해서 늘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나? 이걸 구하는 게 아니고 늘어난 키만 집중하는 거예요. 늘어난 키. 근데 4cm에서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성장하고 남은 20cm의 4분의 1만큼 증가하니까 5cm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4에서 5가 된 것은 다시 보세요. 4 곱하기 4분의 5를 해야 5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5에다가 뭘 곱해야 4분의 25 되냐고? 그렇지. 4분의 다시 5를 곱하면 맞아요. 4분의 25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늘어난 키만 따진다면 16분의 125니까 다시 4분의 25에다가 4분의 5를 곱한 거예요. 16분의 125. 일주일만 더 간다면 이 녀석은 다시 4분의 5를 곱하는 거예요. 16분의 125에다가 4분의 5를 곱하면 분모는 16 곱하기 4가 되니까 64가 돼요. 125를 5배 하면 625가 된단다. 원리를 깨치는 문제예요. 이런 계산이 복잡해서 계산을 풀면 이 문제는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해요. 알겠지? 너무 복잡한 거야. 답은 벌써 구했는데 보세요. 자, 지금 처음보다 4분의 60일 더 자란 몇 주인지 물었거든. 몇 주? 답은 벌써 구했어요. 보세요. 일주일은 얼만큼 더? 4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16cm였는데 일주일 후에는 4cm 더 커졌잖아요. 그럼 첫 주에 비해서 이 두 번째 주는요. 16과 25를 비교하면 9cm 더 증가했네요. 자, 4분의 225잖아요. 그럼 처음은 동분할 거예요. 이 녀석은 4분의 64잖아요. 4분의 64에서 4분의 125가 됐으니까 얼마예요? 4분의 125 빼기 4분의 64 해보세요. 계산하면 4분의 125 빼기 64면 61. 잘했네요. 처음에 비해서 4분의 60일 더 자란 주는 3주 차입니다. 그래서 쌤이 길게 설명한 건 이게 또 다시 업그레이드 되면 고등 수능이 나와요. 요 개념이 올해 수능에 나왔거든. 이거 전문용어로 무한 등비 급수라 부릅니다. 고3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초등학생을 초등학교적으로만 풀면 발전이 없어요. 이거 진짜 고3 문제입니다. 고3들, 형, 언니들, 오빠들 시험이에요. 이렇게 바꿔낼 수도 있단다. 어떤 말인지 알겠지? 틀려 된다는 거야. 지금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다시 배워도 되는 거라서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답은 뭐 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디딤돌 초등수학 5학년 2학기 최상위 2단원 분수의 곱셈 단원 하이레벨 3번 문제입니다. 어느 미술관에 하루 동안 520명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보세요. 오전에 온 사람 수의 5분의 2와 오후에 온 사람의 4분의 1이 같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오전에 온 사람을 알아 몰라 지금은? 몰라요. 전체 중에 520명 중에 오전 오후라는 기준이 있겠지. 그죠? 오전 오후가 절반으로 쪼개지지 않나 이렇게? 근데 인원이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딘지는 이게 앞쪽을 오전이라 할게 그냥 편의상 제 마음대로 부를 거야. 오전, 오후,
그럼 잘 보세요. 오전에 온 사람의 5분의 2. 그래? 5분의 2라는 것은 몇 등분? 5등분 했을 때 이 두 칸 사람과 오후에 왔던 사람의 뭐 관계가 좀 안 맞습니다. 4분의 1이라는 건 4칸을 쪼개서 그 한 칸, 요 인원이 초록색 인원과 같다라고 한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할 거니? 자, 잘 보세요. 선생님 센스 있게. 오전에 온 전체 사람 수를 그냥 편의상 5별로 쓰면 어떨까요? 그러면 오후에 온 전체 사람을 몇 하트로 두면 좋을까요? 옳지. 왜? 지금 분모는 4분의 1. 분모가 지금 5분의 1 돼 있잖아. 힌트가 이렇게 써도 괜찮지. 나는 수학하는 사람. 자, 초등학교적으로 한글 안 씁니다. 난 한글 하는 사람이 아니다. 520명이 밑줄 그을 거예요. 520명은 오전의 사람 수 더하기 오후의 사람 수의 합이 520명.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초록색, 여기 니은을, 그리고 보라색, 이 디귿을 표현할 수 있겠니? 오전에 온 사람 수를 5별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5등분 중에 2개를 나타내네. 그럼 몇 별? 이걸 수학으로 표현한다면, 맞아, 잘했어. 5별 곱하기 5분의 2, 그래서 2별이 되는 거야. 나는 수학하는 사람. 디귿은 몇 하트가 될까요? 그렇지, 1하트로 표현하는 것. 4하트 중에, 그 중에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4분의 1 해서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쓰세요. 그 말은 같다라는 것은, 맞아요. 같다라는 것은 이별과 하트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풀이 안 풉니다. 잘 보고 따라 내보세요. 별과 하트가 같네. 아, 그렇네. 그러면 여기 하트, 위 기억식에서 하트 보이지? 파란색 하트. 요거 대신 넣을 수 있나요? 이걸 전문용어로 대입이라는 표현을 쓴다. 한자로 쓰면 굳이 한자 몰라도 됩니다. 대신 뭘 넣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 하트 자리에 이별을 대입해도 괜찮잖아요. 그지? 그래서 5별 더하기 4배의 2별이 520. 4 곱하기 2별은 몇 별? 8별 더하기 5별은 몇 별? 그렇지. 13별이 520. 자, 직관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자, 이 별이라는 것은 대략 520 나누기 13이라는 거 이해돼요? 오케이. 아니, 520을 13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40이 되나? 어때요? 그럼 별은 몇 명? 40명이라는 거야. 검사를 해볼게요. 13에다 40 곱해보세요. 항상 지금은 검사하는 게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0, 3, 4, 12, 0, 4 더하면 520. 이렇게 알겠지? 그렇네. 그럼 답은 40명이죠? (40명이죠) 오전에 사람은 40명 맞나요? 몇 명? 별이 40이니까 5 곱하기 40은 800이죠? 그렇지, 200명이죠. 다시 수학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답지는 선생님처럼 안 풀어놨을 거야. 그래서 오답노트에 선생님 풀을 적으세요. 조만간에 중학교 내용 넘어갈 겁니다. 빠르면 3개월, 좀 느리면 4개월, 5개월 정도 걸릴 거야. 그래도 지금 연습하면 좀 빠르게 연습하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편하거든. 이런 연습 많이 하세요. 디딤돌 초등수학 5학년 2학기 페이지 55쪽 분수의 곱셈 하이 레벨 4번 문제입니다. 이번에 한 3번째 푸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중요하다. 수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각 변에 한 변의 중점을 만든, 사실 이것도 정사각형임을 밝히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당연히 지금 정사각형을 그리라고 해서 그리지만 이 자체가 왜 정사각형인지도 중요하다. 유도하는 거. 알았지? 이해되나요? 그래? 그러면 처음 정사각형 넓이를 지금 3번째까지 하니까 이 녀석을 64S라 해볼게요. 처음 넓이 64S라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은 몇 S?
4개로 쪼개지잖아. 옳지, 16S가 돼요. 아, 이 파란색도 16S, 나머지도 16S. 그럼 잘 봐. 녀석 16S 남아있잖아요. 이거 16S 중인데 16S 중에 가운데 있는 부분은 몇 S가 될까요? 이 녀석은 그렇죠, 4S가 되죠. 아, 이 녀석도 4S 맞아요. 오케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볼게. 있는 거 가지고 해도 괜찮은데 조금 크게 그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처음에 정사각형이 처음 거 64S가 있는 거야. 그 안에 꽉 끼어있는 파란색 16S 보이죠? 요 빗금친 걸 쌤은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큼이 조금 삐뚤어도 해주세요. 요만큼이 처음 거였어. 파란색 빗금친 부분이 이 부분을 빗금을 칠까요? 요 부분이 16S였어. 자, 맞죠? 16S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 위에 자, 다시 대충 그릴게요, 이제. 자, 요 위에 두 번째 색칠되는 이런 부분이 몇 S? 4S가 된 거예요. 세 번째 그림 똑같은 거예요. 4S 되는데 다시 색칠되는 건 어디가 색칠되냐면 이 부분이 남죠. 이거 몇 S예요? 그렇지, 그냥 S인 거죠. 이건 4S가 되고 여기 색칠되네. S가 되고 여기도 S가 되네. 16S가 되고 이렇게 쪼갰을 때 이것도 S, 이렇게 S, 이렇게 S. 자, 어떤 원리인지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16S짜리 한 개 있고요. 잘 보세요. 4S짜리가 몇 개 있어요? 그렇지. 3 곱하기 4S. 그러면 S짜리 몇 개 있어요? 그렇지. 9개 있죠. 이게 또 원리가 사실 있는데 가르쳐주고 싶은데 조금 잡을게. 왜 가르쳐? 그래서 16S 더하기 12S 더하기 9S가 되네. 그래? 그럼 다 더하면 몇 S? 그렇지. 답은 37이 아니에요. 보세요. 문제 한번 보세요.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 합은 우리 37S라고 했지? 37S는 처음 정삼각형의 넓이 64S라 했잖아. 몇 분의 몇이라는 것은 자, 이걸 수학으로 푼다면 64S에다가 뭐분의 뭐를 곱해야 37S가 되냐 이거지. 뭘 곱해야 37S가 돼요? 그렇죠. 답은 64분의 37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디딤돌 초등수학 5학년 2학기 페이지 55쪽 분수의 곱셈 하이레벨 5번 문제입니다. 공이 떨어뜨린 높이가 있으려면 지면에 붙어 있어야 돼? 떠 있어야 돼? 당연히 떠 있어야 되겠지. 그래? 공을 또 엄청 잘 그리거든. 공이 이렇게 있어. 근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지구 방향, 중심 방향, 그걸 지면이라고 부릅니다. 지면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공이라는 거 보니까 탄성이라는 게 존재해. 말캉말캉하니까 떨어진 높이보다 얼마만큼 더 올라간대? 그렇지. 2분의 1만큼 더 올라간다고 했잖아. 2분의 1만큼 더 튀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떨어뜨리면 이 공이 떨어지겠지, 어딘가에. 공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튀어서 올라간다는 거야. 이 공이 딱 닿는 순간 다시 어떻게 된다고? 튀어 올라간다는 건데 얼마만큼 올라간다고? 그렇지. 처음 높이의 2분의 1만큼 올라간다는 거예요. 처음 높이를 모르잖아? 처음 높이를 뭐라 잡아줄까요? 이건 뭐 어떻게 돼야 될까? 처음 높이를 잘 보세요. 떨어뜨린 높이의 30분의 1만큼이니까 이 녀석을 30별로 잡으면 분수로 풀 필요가 없어요. 사실 답지는 분수로 풀어놨어요. 이 분수로 2분의 1. 2%도 괜찮아요. 2% 이해한가면 얘기하세요. 나 이렇게 볼게요. 괜찮아? 어차피 분수도 어차피 높습니다만은 그 다음 높이는 얼마가 돼요? 올라가는 높이는. 이거 절반만큼이 튀어 올라간다고 했잖아. 2분의 1만큼 튀어 올라가니까 처음 높이를 30별로 잡으면 올라가는 높이는 15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근데 다시 올라갔지. 정점에 올라간 후에 떨어진 높이는 얼마라고? 다시 15별이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상황을 좀 바꿀 거야. 그럼 이 공이 지면에 딱 닿았어요. 지면에 딱 닿았는데 다시 얼마만큼 올라간다고? 그렇지. 2분의 15별만큼 올라간다고. 올라갔겠지? 올라간 공은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게 되겠어요. 떨어진 높이는 다시 2분의 15만큼 떨어진 후에 다시 오케이. 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얼마만큼 올라가요? 다시 절반만큼. 보세요. 떨어뜨린 높이는 얼마만큼? 2분의 15별인데 이만큼이 다시 절반이니까 이 다시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5별만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올라간 후에 다시 어떻게 된다고? 떨어지겠지. 떨어진 높이도 역시 4분의 15별인데 다시 튀어 올라간다고. 이 말부터 이해할게요. 계산을 좀 이따가. 이 공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얼마만큼 올라가요? 다시 4분의 15별. 떨어뜨린 높이가 지금 4분의 15별이잖아요. 그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곱하면 8분의 15별만큼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선 문제부터 이해하면 이 그림이에요. 처음에 높이를 30별로 잡았잖아. 떨어진 높이가 30별이잖아요. 그 높이의 절반. 30별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15별이잖아. 15별만큼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갔으면 다시 어떻게 돼? 떨어지겠지. 떨어진 높이도 15별이죠. 근데 그 15별에 다시 2분의 1이니까 다시 곱한 2분의 15별만큼 올라간다고. 이제 올라갔지? 2분의 15별만큼. 다시 어떻게 된다고? 내려가겠지. 근데 내려간 그 높이는 떨어진 높이의 다시 절반이니까 4분의 15별. 이해가 돼요? 떨어진 높이가 파란색 4분의 15별이었으니까 그 절반. 아셨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림은 사실 안 그려도 괜찮아요. 이해만 되면 그림을 그리는 게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려주고 싶어서 해서. 그런데 이 공이 처음 떨어뜨린 높이의 30분의 1보다 낮게 오르려면 적어도 몇 번 땅에 닿아야 되는 감으로써. 자,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자, 우리 처음 떨어뜨린 높이가 얼마나 잡았어? 30별인데 30별 중에 30분의 1이면 별만큼 별보다 낮게 튀어 올라가야 되는 거야. 지금 땅에 한 번 닿았어. 한 번 닿았을 때 다시 한 번 닿았을 때 뛰어 올라가는 높이가 이거잖아. 이 땅에 한 번 닿았던 상황이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갔어? 다시 땅 닿았어? 두 번 올라갈 때는 이게 지금 두 번째 올라가는 높이잖아요. 2분의 15별이니까 30별보다 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세 번째면 올라갔다가 땅이 떨어졌지. 여기서 닿았지. 이 세 번째 닿았을 때 올라가는 높이가 이만큼이죠. 맞지? 이 녀석은 이 세 번 상황인 거야. 4분의 15별은 별보다 커, 작아? 크지? 그럼 네 번째 튀어 올라간 높이가 이만큼이잖아. 이 네 번째 상황이죠. 어때요? 별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크죠? 진짜요? 다시 30분의 1보다 더 낮게 뛰려고 이 녀석은 네 번 튀었을 때 올라가는 높이잖아. 다시 세 번 튀었을 때 올라가는 높이는 4분의 15별이잖아요. 이건 별보다 크지? 근데 8분의 15별은요? 어때? 별보다 작지? 별보다 커요, 작아요? 이 녀석은 8분의 8별이잖아요. 이 녀석은 별보다 크잖아요. 그럼 다섯 번째 상황이면 어떻게 돼? 그림 안 그려도 되겠나요?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 튀어 올라가는 높이는 얼마일까요? 규칙이 있죠. 15별, 2분의 15별, 4분의 15별, 8분의 15별. 다섯 번째 튀어 올라가는 높이는 16분의. 2분의 1씩 곱해서 만든 거네요. 그렇네.
다섯 번째 튀어 올라간 높이는 8분의 15별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16분의 15별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녀석은 처음 높이의 30분의 1보다 작아요, 커요? 그렇지, 답은 5번. 최소 5번의 땅이 닿으면 튀어 올라가는 높이는 이제 처음 높이의 30분의 1, 그래서 별보다 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처음 튀어 올라간 높이잖아. 처음 튀어 올라간 높이. 15별 맞죠? 올라가는 높이. 두 번째 땅이 닿은 후에 올라가는 높이는 2분의 15별. 세 번째 땅이 닿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높이는 4분의 15별. 네 번째는 8분의 15별. 다섯 번째는 16분의 15별. 처음 높이의 30분의 1, 별만큼 별보다 더 작은 작게 튀어 오르려면 땅에 최소 5번 닿아야만 별보다 작아진다는 거예요. 디딤돌 초등수학 5학년 2학기 페이지 55쪽 분수의 곱셈 단원 하이레벨 6번입니다. 다음은 정사각형 모양 타일 7개를 붙여서 겹치지 않게 붙였습니다. 저는 큰 거부터 출발했다면 이번 작은 거 출발해볼까? 좋았어. 제일 작은 빨간색 타일, 정사각형 타일을 1번 타일을 침체했네요. 1번 타일 한 변의 길이를 그냥 뭐랄까? 그냥 뭐 별이라 할게요. 한 변의 길이를. 괜찮죠? 그러면 1번 타일 3개 붙였잖아. 그러면 2번 타일의 가로 길이는 몇 별이 돼요? 그렇지, 3별이 되겠네. 그러면 2번 타일의 세로 길이도 3별이 되겠네요. 그럼 3번 타일 보이지? 이 초록색 3번 타일의 세로 길이는 몇 별이 될까요? 그렇지, 이만큼이 4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 길이는 몇 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정사각형 타일 7개를 했으니까 3번 타일인 4, 4별이 될 거예요. 그러면 4번 타일 집중해 보세요. 보라색 4번 타일의 가로 길이는 몇 별? 옳지, 3별 더하기 4별. 세로 길이 몇 별이 돼요? 옳지, 잘하셨어요. 그럼 마지막 타일 한번 보세요. 5번 타일의 세로 길이는 몇 별이 돼요? 7별, 3별, 별. 7별, 3별, 별. 그렇지, 11별이 되는 거예요. 11별. 그럼 세로 길이, 가로 길이도 11별이 되겠죠. 그런데 세로 길이 11별과 이 녀석은 어떠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럼 12별 이퀄 8분의 98, 72. 그렇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읽을 거예요, 쌤이. 별은 8분의 10, 8분의 77 나누기 11 아니에요? 나누면 얼마예요? 8분의 77을 11로 나누면 8분의 7. 잘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은 건 지금 보세요. 색칠되어 있는 색칠한 타일은 몇 번 타일이에요, 지금? 그렇지. 색칠한 3번 타일의 넓이를 물었어요. 3별은 가로 곱 세로. 가로, 세로 곱하면 몇 별? 2번 곱한 건 제곱 아닐까요? 다시. 그러니까 4별 곱하기 4별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별은 알잖아요. 그럼 4 곱하기 8분의 7은 얼마예요? 그렇지.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7. 역시 2분의 7. 넓이는? 옳지. 4분의 49 제곱 센치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죠.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분수로 표현하죠. 초등수학. 이 녀석 뭐와 뭐분의 2? 12와 4분의 2. 옳지.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털실 한 뭉치를 풀어서 300명의 학생한테 다음 규칙에 따라서 털실을 잘라서 주려고 합니다. 300번째 학생이 털실을 잘라 가져갔을 때 털실이 3cm 남았다. 털실 한 뭉치의 전체 길이를 여기서 퀘스천 마크. 분수로 풀기 싫어요. 몇 별로 잡으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3, 4, 5의 최소 공배수를 계산하고 싶어요. 배웠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하는 거. 이 녀석은 셋 다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3을 적고 4를 적고 5를 적어서 산타크로스 양말 최소 공배수 L 값은 3 곱 4 곱 5 계산하면 60이라 잡을 거예요. 아, 300명이 나누어 가져야 될 전체 한 뭉치 전체 길이를 편의상 60별로 쓸 거예요. 첫 번째. 이 학생이 갖는 털실의 길이는 전체 길이의 3분의 1이니까 첫 번째 학생이 갖는 길이는 60별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얼마? 20별만큼 갖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학생이 가질 수 있는 건 60별이 아니라 60별 빼기 20별인 거잖아요. 그래서 몇 별? 40별이 남는 거야. 그럼 두 번째 학생이 갖는 그 길이는 40별의 4분의 1이니까 40별 곱하기 4분의 1, 10별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럼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세 번째 학생이 갖는 털실의 길이는 그 40별 중에 10별을 가져갔잖아, 두 번째 학생이. 그래서 40별에서 별을 뺀, 10별을 뺀 몇 별? 30별 중에 남은 길이 5분의 1을 가져가네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규칙이 있다 사실은. 그럼 30별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몇 별? 그렇지, 6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근데 무려 300명의 학생이 갖는 거야. 규칙이 있지. 첫 번째는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한 번 더 구해볼게요. 네 번째 학생. 자, 가상의 네 번째 학생을 만들고요. 규칙이 지금 보이는 친구들은 바로 쓰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나는 보이거든. 쌤 수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럼 30별 중에 6별을 가져갔어. 그럼 남은 별은? 24. 그렇지, 24별 중에 6분의 1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4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학생은 24별 중에 4별을 가져갔으니까 나머지는 20별이잖아. 20별 중에 다시 얼마를 가져가요? 7분의 1을 가져가는 거예요. 7분의 20별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 어떤 말인지 알겠지? 이 말부터 알아들어야 돼요. 알겠지? 그런데 300명 학생한테 털실을 나눠주고 가져갔더니 3cm가 남았어요. 첫 번째 학생이 가져간 털실 길이는 얼마? 20별. 두 번째 학생은 10별. 세 번째 학생은 6별. 네 번째 학생은 4별. 다섯 번째 학생은 7분의 20별. 자,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정도 실력이 되면 나는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이 안에 규칙이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웬만한 초등학생 선생도 못 풀어내요. 나는 지금 보이거든, 이 안에 규칙이. 자, 생각해야 돼. 그럼 일일이 구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풀이 빨리 생각하는 게 맞을까? 자, 사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물은 것은 덜실 전체 길이를 물었잖아.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몇 번째? 300번째 학생이 가져간 털실 길이잖아. 내가 망원급수의 원리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60별 곱하기, 그럼 보세요. 동물 정리하면 3분의 2. 두 번째 건 4분의 3. 세 번째 건 1 빼기 5분의 4니까 5분의 1이니까 5분의 4. 그 다음에 1 빼기 6분의 1이잖아. 6분의 5. 쭉쭉쭉쭉 해서 여기 지금 이거 남은 털실 길이는 사실은 요거에다가 다시 요거 통분하면 301분의 얼마예요? 300인가 알겠나요? 분자 분모 일식 차이 나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1 빼기 300분의 2 하면 남은 길이는 얼마예요? 남은 털실 길이는 302분의 301까지 이해되나? 그 털실의 길이가 몇 cm? 3cm라고요. 멋지죠? 이게 정말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그러더니 33 분모의 제일 처음 항이 남으면 약분되면 분자의 두 번째 항이 약분돼요. 44 약분되네. 55 약분되네. 와우, 이렇게 다 약분되네. 그럼 302분의 2가 남네요. 이것도 약분되네. 151.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처음 털실 길이잖아요. 잘 보세요. 60별에다가
151분의 1을 곱했더니 3이 되었어요. 그럼 60별은 대략 3에다가 151을 곱해주면 답이 돼요. 답은 3. 3, 55, 3이는 4. 453cm가 답이 됩니다. 다시 60별에다가 여기다가 151분의 1을 곱했더니 151분의 1을 곱했더니 3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은 요 네모 자리에는 사실 151 곱하기 3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151 곱하기 3에다가 151분의 1을 곱하면 3이 남잖아요. 답은 453cm. 경시대 기출문제예요. 경시대 저기 해법소 저런데 경시대 나가서 상 받으려면 이런 문제 잘 풀어야 돼요. 실제로 나오는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수능 문제예요. 그래서 경시대 준비를 많이 하는 언니 오빠들은 수능 점수가 잘 나와요. 잘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쉬운 내용 아닙니다. 수십 번 질문 받고 문제 풀어봐야 돼요.